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학원 외친 지 477일째입니다. 오늘 또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 이야기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이거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침 또 요건 제가 CGV 아트 하우스 거기서 봤는데 좀 작은 영화들을 해주는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극장이죠. 그래서 이 다행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 와가지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독일 영화고요. 독일 영화를 실은 접할 길이 많지 않은데 저는 정말 나름 참 재밌다고 해야 되나 엄청 가슴 깊이 뭔가 와닿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말 그대로 다잉 죽음이라는 영화죠.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썼고 그래서 참 그 감독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본인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들어보니까 본인 시나리오 준비를 할 때 자기 자녀와 함께 카페에 있는데 마침 뭔가 그 저쪽에 지나가는 차들 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영혼이 함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근데 이게 무슨 뭐 호러 영화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죠. 왜 나는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서 잘하지 못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다 작성을 하고 이제 영화화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배우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생각이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영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배우들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근데 배우들도 이게 참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다들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배우들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가 참 저도 항상 느끼지만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참 그 애증의 관계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많이 제일 살면서 가장 많이 화내는 사람이 엄마라고 하죠. 엄마한테 화도 많이 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한테 자꾸 화를 내게 되고 살면서 저도 또 최근에도 아버지도 많이 아프시고 어머니도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런데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가면은 좀 화내게 되고 같이 있으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돌아가시면 얼마나 후회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 영화를 접하니 저한테는 특히나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근데 그렇게 부모님과 관계에 관련돼 가지고 영화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 배우들도 다 같이 자신의 그런 불행했던 어떤 순간들 이야기했다고 하죠. 막 실은 나도 부모님과 어땠어, 나도 내 가족들과 어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화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라디오에서 이 영화 소개를 들었을 때 그 작가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런 얘기를 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마틴 스코세지가 했던 거를 이렇게 빗대어서 엄청난 박수를 받은 그런 아카데미 시상식에 본인의 그런 이야기를 한 게 나오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진짜 가장 또 창의적일 수가 있겠다. 우리나라 영화는 요즘에 너무 그냥 다 범죄, 무슨 돈, 뭐 사기, 막 그냥 거의 비슷한 것만 나와서 조금 아쉬운 게 많았는데 그런 것보단 정말 이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도 조금 더 내 개인적인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보자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기는 됐고 전반적인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이 주인공 톰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지휘자예요. 이 사람이 지휘자. 근데 자기 친구가 있어요. 친구는 작곡가입니다. 근데 친구가 이번에 죽음이라는 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초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초연이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도 약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죽음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곡을 썼을 때 그 곡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완성이 돼가고 영화 마지막에 이렇게 짠 하고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스트라 음악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너무 그 음악이 좋았어. 마지막에 완성곡 나왔을 때 그 정말 죽음 그래 이런 느낌을 딱 받고 너무 참 음악이 참 좋았다라는 거. 근데 극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영화 3시간입니다. 근데 3시간 동안이니까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5개 챕터 마지막에 플러스 원 에피로그까지 나와가지고 5개 챕터 에피소드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톰의 어머니 이야기. 어머니 아프시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더 아프세요. 두 분 아프신 이야기, 아버지 치매 있고 요양원 가는 이야기. 근데 어머니 시선으로서 보는 거 그게 에피소드 첫 번째. 그 다음에 톰의 에피소드. 그 다음에 톰의 여동생 있습니다. 여동생의 에피소드. 여동생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가는 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휘하는 그 친구와의 이야기 나오고 이제 5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사랑. 마지막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에필로그로 삶이라고 짧게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영화가 이제 3시간 동안 놓아져 나오고요. 그러면서 보는 내내 참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곡이 쓰여지는 과정들 그리고 서로 그 각자의 생각들 부모님과의 관계. 저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제 주인공이 아버지를 이제 요양원 계시는 걸 찾아갔겠죠. 찾아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들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는 네가 오는 것만 해도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오는 거를 참 좋아하시는데 좀 더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쉽게 되지 않고 네, 그러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 영화 취향이 안 맞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본인의 취향에 맞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영화를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추천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저는 자녀가 없지만 또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참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영화가 기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으나 한번. 근데 이게 또 작은 영화라기 하기보다 그 영화의 상영에 아무래도 상영관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에서도 지금 한 군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가지고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시기를 좀 바라고요.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그런 관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아침에 저는 부모님 아버지랑 같이 병원을 가야 돼가지고 바로 부모님들 갈 건데 좀 더 부모님한테 잘하자는 다짐을 하게 되는 확실한 그런 계기가 된 영화였습니다. 네.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영화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또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긍정 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월 능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1시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내 책이 발행이 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2만원 걷기 운동 통하여 건강을 꾸준하게 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은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